지난 9월이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쉽게 말해 후원금을 빼돌렸다. 이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2심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는 걸 주장하는 책을 최근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고 누군가에게 갑니다. 자, 재판 내내 자신은 이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김북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기부금 등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까지 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자,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문 전 대통령은 꼭 읽어보겠다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지금 윤미향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평산 책방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책을 들고 찾아갔더니 문 전 대통령이 그 책을 직접 받아보면서 꼭 읽어보겠다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윤 의원이 다시 또 한번 SNS에 올리면서 평산에 다녀왔다 여전히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더라 이러면서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다. 언젠가는 문 전 대통령의 서평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책 내용이 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지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인 과정 속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한창 지금 윤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도 계속 무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책의 목차 역시 무죄로 끝난 마녀 사냥 뭐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의 항변을 위주로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윤 의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서평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1심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한테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더 이제 커졌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막 책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뭐 유죄로 2심이 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까지 들고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읽어보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영화 중에 뭐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인데 과거 이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소송에도 또 그때 당시 변호사 시절에도 또 여기에 참여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그 정신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또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어떤 이런 1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을 가지고 평산 책방에 찾아왔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응원의 뭐 메시지도 본인이 좀 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는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당신의 주장에 100% 동의를 안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일 거다. 아니면 나는 당신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1심에서는 8가지 혐의 중에 7개가 무죄가 되고 하나가 이제 벌금 1,500만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 1심의 과정에서 정리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예. 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본인은 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법적 심판 끝나기도 전에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를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늘 잘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막 우겨요.
계속 우기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마치 그거를 주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는 거는 횡령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말을 이러고 말하고 저러고 말해도 그냥 횡령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바뀔 거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반성을 해야지 그 무죄라고 또 주장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갔어요. 좋아. 거기까지는 그러면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그만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 쓰면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만나주지 말아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더라도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치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마치 윤미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전부 다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4년 내내 본인의 저 위안부 할머니 횡령 문제로 그 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대법 판결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그만. 내년 총선도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조국 전 장관도 아니야 난 무죄라니까요. 나 지금 책 읽고 나 심판받고 다음에는 내가 총선에 직접 지역구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례대표 당이라도 만들어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그만. 요즘에 좀 그만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 직전에 윤미향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2심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서 예. 소위 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여러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뭐 신당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 악몽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아마 이런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